각질이 조금 일어난다고 이거를 벗겨내야지 하고서 이제 막 필링을 막 쓴단 말이죠. 그러면 장벽이 더 망가지고 무너지는 거죠. 세균 감염이나 좀 최악의 경우에는 정말 뭐 농포나 이런 것까지 올라올 수가 있어요. 피부가 똑똑해지는 시간, 피부톡톡 피부과 전문의 김수영입니다. 피부과 전문의 안인수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평소에 가지고 계시던 궁금증, 사연을 듣고 고민을 해결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텐데요. 원장님, 요즘 같은 환절기에 특히 병원을 찾으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계실까요? 아무래도 환절기에는 피부가 건조해지기 쉽다 보니까 피부 건조로 인해 환자분들이 많이 찾아오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피부가 건조해지게 되면 아무래도 평소보다 피부에 대한 고민이 더 많아질 것 같은데요. 오늘의 피부 고민 또한 피부 건조와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오늘의 사연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에 다니고 있는 20대 여성입니다. 요즘 환절기라서 그런지 피부가 계속 당겨서 피부과를 찾았는데 속건조가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평소에 건성, 지성 피부 타입은 알고 있었는데 속건조를 처음 들으니까 당황스럽더라고요. 피부톡톡 원장님들이 속건조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속건조를 호소하시고 내원을 하시는데요. 원장님, 속건조가 뭐라고 정의하시나요? 속건조란 말이 사실은 정의가 내려지진 않아요. 그래서 속건조는 근데 환자분들이 많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일단 겉보기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본인만이 느끼는 굉장히 뭔가 따끔거리고 당기고 좀 가렵기도 하면서 근데 피부 겉보기엔 멀쩡하고 이런 경우에 이제 속건조라고 표현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건성 피부를 가지신 분들은 피부 표면도 건조하고 갈라지고 각질도 많이 일어나지만 여드름이나 트러블이 나는 피부 또는 안면 홍조나 주사 피부염으로 이제 좀 얼굴이 붉으신 분들도 사실 안이 굉장히 건조한 경우가 있어요. 여드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질 분비가 많고 겉에는 이렇게 피지 분비가 많아서 좀 오일리하게 보이지만 사실 안쪽은 당기고 또 각질도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본인은 당기거나 혹은 열감을 느낀다고도 하고 속건조를 있는지 여쭤보면은 그렇다고 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속건조는 사실은 장벽이 손상되어 있고 어떤 피부 염증 상황에서 동반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원장님, 속건조의 원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원인 같은 경우는 사실 너무 다양하죠. 질환이 있으면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뭐 아토피 피부염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피부 장벽이 망가지는 그런 이제 질환이기 때문에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 같은 경우는 대놓고 표현을 하시죠. 속이 굉장히 땡기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피부가 되게 불편하다. 근데 그거는 뭐 당연한 거고 그렇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경우에도 그런 질환이 없는데도 많이 호소를 하시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 경우가 더 애매하죠. 누가 봐도 멀쩡한데 속이 건조해? 이런 경우에는 병원을 오기도 애매하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도 많이 하거든요.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오시는 게 좋아요. 오셔서 정확하게 자기 피부 타입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해야 될지 진단을 좀 받고 거기에 맞춰서 약이라든지 아니면 시술이라든지 이런 걸 또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귀찮아도 이런 느낌이 드신다면은 좀 오시면 분명히 도움을 좀 받으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속건조라고 하면 막상 피부과를 찾기도 좀 애매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떤 화장품을 발라야 될지 피부가 겉은 좀 지성인데 안은 건조하면은 어떤 타입의 크림 혹은 로션 어떤 성분을 발라야 될지 좀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부 타입별 차이 건성 피부인지 혹은 지성 피부인지에 따라서 속 건조 해결법이 좀 다를까요? 그쵸. 아무래도 피부 타입이 일단 누가 봐도 건성이다. 그러면은 속과 피부, 진피, 표피 전부 다 이제 건조한 상황인데 그런 경우라면은 좀 이제 저희 시술도 거기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좀 어그레시브하게 건조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시술을 좀 이제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이게 겉쪽은 좀 약간 오일리한 지성인데 본인이 느끼는 느낌만 건성이다. 이런 경우에는요, 오히려 오일리한 거를 조금 더 해소를 해주면서 피부 장벽을 강화시켜주는 게 좋지 그 상황에서 환자가 건조함을 호소해? 그렇다고 유분기 있는 걸 주고 해버리면은 오히려 오일리한 피부가 더 염증이 생기고 유분이 더 많아지면서 트러블이 더 생길 수도 있고 속건조 증상이 더 심해질 수도 있죠. 결국에는 이 속건조라는 게 피부가 장벽이 손상이 되는 거예요. 결국엔 그게 수분이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수분을 피부가 잘 머금고 이제 좀 꽉 잡고 그 여러 가지 그 자연 보습 인자들이 있는데 그 자연 보습 인자들이 피부 안에서 잘 유지가 되면서 밸런스를 맞추는 게 이 피부가 건강해지는 비법인데, 이 속건조를 호소하시는 분들은 모종의 이유로 그 자연 보습 인자들이 밸런스가 깨지고 잘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각질이 일어나는 것도 피부가 두꺼워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실제로는 반대죠. 피부가 얇아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망가진 그 피부 장벽을 좀 복원시켜주고 피부를 좀 튼튼하게 만들어주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속건조도 해결이 되게 되겠죠. 피부가 이제 지성일 때 속이 건조하다고 해서 이제 너무 리치한 보습제를 바르면 오히려 모공을 막아서 트러블이 더 일어나고 염증이 더 심해지면서 더 건조함을 느끼고 속건조는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것 중에 중요한 것은 피부 장벽과 자연 보습인자들을 건강하게 유지를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건조를 말할 때 학술적인 용어로 피부 수분 함습량과 피부에서 수분 증발량 두 가지를 보게 되는데요. 피부 장벽이 튼튼하면 수분 함습량이 높게 촉촉하게 유지되고 그 피부에서 적절하게 수분 증발을 좀 막아줌으로써 피부의 수분을 유지시켜주는 그런 건강한 환경을 지켜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원장님께서 권장하시는 속건조 해결을 위한 생활 습관은 먼저 어떻게 될까요?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건요, 세안제만 잘 쓰고 보습제만 잘 발라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세안제는 어떤 세안제를 쓰셔야 되냐면 약산성 세안제죠. 저는 속건조 심하신 분들은 5보다 낮은 것도 추천드리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이제 거부감이 들긴 합니다. 이게 미끈거리고 거품이 잘 안 나니까 뽀드득 거품 팍팍 나면서 잘 씻기는 그런 걸 좋아하시잖아요. 하지만 그런 게 피부 장벽은 파괴를 시킬 수가 있어요. 저는 피부가 그렇게 나쁘지도 않은데도 약산성 세안제를 항상 씁니다. 몸도 그걸로 쓰고 얼굴도 그걸로 쓰고 있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씻고 난 다음에 남성분들이 귀찮아서 잘 안 하시는데 보습제 꼭 좀 발라주세요. 샤워하시거나 세수한 다음에 옆에 두고 항상 좀 보습제 바르시면 좋고, 보습제도 요즘에 이제 MD 크림이라고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 좀 유분기가 많은 애들도 있고 좀 가볍게 바를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본인의 피부 타입에 맞게, 이 MD 크림은 전부 다 피부과에서 처방을 받아야만 살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가까운 피부과 전문의 병원 찾아가셔서 피부 상황을 좀 체크를 하고 거기에 맞는 보습제를 좀 처방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물을 그렇게까지 많이 먹진 않는 것 같아요. 물을 조금 평상시에 좀 달고 다니면서 물 많이 마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사실 커피를 많이 마시지 물을 좀 많이 안 마셨는데 얼마 전부터 주변의 권유로 인해서 물을 좀 많이 마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습도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겨울철에는 건조하고 그런 게 많기 때문에 가습기라든지 그런 것도 활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원장님, 피해야 될 거 환자분들이 잘 모르고 사용하지만 사실 속건조에 안 좋은 스킨케어 방법들은 뭐가 있을까요? 사실 요즘은 스킨케어 제품이 시중에 너무 많이 나왔어요. 실제로 구하기도 쉬워지고, 뭐 아하나 바하 같은 필링을 일으키는 제품들은 정말 굉장히 손쉽게 요즘 구할 수도 있고, 레티놀이 함유된 화장품 같은 경우도 요즘은 상당히 좀 많이 대중화된 편이고요. 속건조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병원에 오기 전에 집에서 뭔가를 많이 해봐요. 왜냐면 병원에 올 만한 상태가 아니거든요. 본인이 생각해도 내 얼굴은 멀쩡해 보이는데 나만 혼자 땡겨,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혼자 뭔가를 막 해보려고 막 하다가 오히려 더 안 좋아져서 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중 대표적인 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필링. 속건조가 있는 분들이 온 얼굴에 각질이 일어나진 않아요. 그냥 부분적으로 각질이 일어나지. 그러니까 각질이 조금 일어난다고 이거를 벗겨내야지 하고서 이제 막 필링을 막 쓴단 말이죠. 그러면 장벽이 더 망가지고 무너지는 거죠. 사실 그런 제품들이 옛날에는 그렇게 시중에 판매가 안 됐어요. 피부과에서만 적정한 환경 안에서 이제 사용을 하는 그런 제품들이었는데, 요즘 시대가 조금 변하다 보니까 쉽게 구할 수 있게 돼서 오히려 그게 더 독이 되는 것 같아요. 함부로 그런 제품을 막 사용해서 더 피부를 망가뜨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거고요. 또 그렇게 각질 제거하는 거 말고도 이제 약간 오일리한 피부인데 속에만 건조해. 근데 그런 분들이 나는 건조하니까 유분기 많은 걸 해야 돼 하고서 매일같이 뭔가 뭐 미스트 뿌리고 마스크팩 하고 하루 종일 있고 막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러면 오히려 더 피부가 유분기가 너무 많아지게 되고, 그러면 염증도 잘 생길 수 있고 세균 감염이나 좀 최악의 경우에는 정말 뭐 농푸나 이런 것까지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뭐 본인만의 스스로 자가치료법 해서 하지 않으셨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미스트를 건조한다고 해서 항상 이제 가지고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미스트를 뿌리면 이제 계속 수분을 공급해주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또 미스트의 성분이 증발하면서 오히려 피부의 수분을 빼앗아갈 수 있어서 속건조가 느껴지신다면 미스트보다는 보습제를 가지고 다니시면서 덧바르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스크팩이 한때 또 유행해서 뭐 1일 1팩을 하시기도 하셨었는데, 가끔 하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너무 잦은 영양이나 뭐 무리한 보습, 또 온갖 기능성 성분이 들어가거나 특히 오일이나
속에는 또 천연 성분도 많이 들어있어서 이런 것들이 어떤 알러지나 자극감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민감성 트러블 유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은 사용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속건조로 피부과를 방문하면 어떤 해결책이 있는 건가요? 피부과를 일단 오시게 되면은 제일 중요한 게 피부 장벽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피부 장벽이 강화되면 속건조는 일단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 피부 장벽을 어떻게 강화시킬 수 있냐? 저는 미주람 같은 거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베독 같은 경우 전부 다 이제 스킨 부스터들인데 이게 피부 장벽을 좀 강화시켜 줄 수 있고 좀 튼튼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좀 시술들이 있습니다. 주사가 좀 아프다 싫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LDM 같은 초음파 기계 관리 뭐 이런 것도 이제 상황에 맞게 하실 수가 있고요. 중요한 게 본인의 피부 상태를 아시는 게 일단 중요해요. 그러니까 일단 정확한 진단을 먼저 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에 많이 나온 진피층에 수분을 직접 공급해주는 히알루론산을 주입해주는 그런 치료법들이 많기 때문에 LDM 관리나 스킨 부스터를 맞으러 피부과에 오셔도 좋고요. 그리고 다양한 피부 장벽 회복 기능이 있는 MD 크림 등도 피부과에서 처방이 가능하니까 피부 본인의 진단 타입에 따라 더 정확하게 처방받아 사용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청자 여러분의 피부 고민에 대해 톡톡하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오늘 촬영 어떠셨나요? 좀 어색하기도 했지만 환절기에 많은 분들이 고민하실 주제다 보니까 굉장히 뿌듯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이렇게 앞으로 계속해서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댓글을 통해 고민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고민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피부가 똑똑해지는 시간 피부톡톡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